네, 오늘은 경술일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술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술일주가 나분모행으로 차천금, 그러니까 금이에요. 근데 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을축이 해중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을축이 해중금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가족 주변인들의 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갑자을축의 나부모행은 해중금이라고 하는데, 그 금은 내 게 아니고 내 가족이나 뭐 처가나 이런 외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갑자을축은 내 주변의 돈을 잘 모금해야 돼. 모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경진신사, 요거는 이제 백납금인데, 요거는 무슨 돈이냐면은 나랑 같이 놀 애들의 돈이야. 그러니까 유흥비지. 경진신사 이 백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갑오을미는 사중금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금이라기보다는 모래 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라,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보석 같은 재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고, 굉장히 중요하죠. 나부모행이. 나부모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저 깊은 무의식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임신계유. 임신계유는 건봉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진짜로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이나 혈관 혹은 사지, 마디, 요런 어떤 것들을, 혹은 이제 어떤 사람의 목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말 그대로 숙살직인데, 요거를 안 쓰면 그 칼이 나를 도려낸다. 근데 오늘 하는 것은 경술인데, 경술 신해가 또 이렇게 파트너예요. 파트너. 어떤 안과 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술하고 신해는 우리가 차천금이라 해서, 이 차천금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 그 돈을 대신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화폐를 대신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금, 은, 혹은 석유, 그죠? 뭐 에너지, 어떤 화폐라는 종이를 떠나서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루이비통 같은 것도 차천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명품이니까 팔 수가, 그러니까 어떤 그 재물로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실제로 교환 가치는 아닌데 위급한 상황, 이 어떤 전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화폐 가치가 막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막 왁 할 때 우리가 돈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화폐 기준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어떤 이제 금융 전쟁이라던가, 뭔가 어떤 우리가 전염병이랄까, 뭔가 이런 그 위급 상태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집에 있는 비녀 팔고 어머니들이, 그죠? 약간 그런 금이야.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거기에다가 차천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한자의 의미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는 뭐 누가 비녀를 꽂고 다니진 않으니까, 그죠? 누가 다 명품인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응? 정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봐도 경술
다음 시간에 하는 신해라는 이 기둥은 이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평소에? 아니, 평소 아니야. 평소가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여기에다 뭐 예를 들면은 권력 투쟁이라든지 뭐 정권, 예를 들면 소비에트 냉전에서 냉전 시대가 끝나는 요런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이 막 부상했다가 막 갑자기 막 코로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약간 이런 어떤 우리 최근에 봤던 모든 사건들 있죠.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한 밀란의 시기. 그러니까 이 경술은 이럴 때 쓰이는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제 곧 우리는 교육 개혁을 맞이하겠죠. 이게 어떤 이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비녀나 금이나 이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위기 상황 속에서, 일촉즉발 상황 속에서 이 화폐가 이게 오락가락하니까 내가 이런 어떤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내가 이런 하수구 고치는 기술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격증은 없는데, 이거야. 자격증은 없는데, 이 굉장히 중요해. 자격증은 일찌감치 안 반납했는데, 자격증을 안 땄는데, 내가 우리 마을에서 이 장티푸스 아이를 치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비책이야. 자, 이 자격증이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이나 화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을 절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증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왜냐면 자격증이 있으면 제가 항상 목화 많으신 분들은 자격증 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라 하는 것은 그냥 평소에 쓰이는 거야, 평소에. 그러나 그 자격 시험에 나오지 않는 비책을 알고 있는 게 경술신해거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딸 이유가 없지. 뭐하러 따? 내가 더 잘하는데 라고 기고만장하면서 그 기고만장, 그렇게 기고만장해 하면서 아이고 지우면 안 된대. 자, 기고만장하는 거야. 경술은 자격증조차 필요 없는 신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런 걸 왜 따? 내가 거기에 자격증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시시한데, 기고만장이나 하다가 정말 어떤 이런 어떠한 일이 필요할 때 있지. 이런 어떤 막 개벽이 일어나는 이럴 때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거나 자격증 믿고 살아왔던 애들이 사실 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아는 사람 없어요? 라고 했었을 때 딱 나타나는 게 이 경술이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내려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2015년에 이제 을미죠. 딱 해서 2030년이 2030년이 경술이에요. 그러면 요거 2029년이 기유잖아, 그치? 예, 그러면은 여기를 딱 끊어. 이렇게 끊어서 이 2015년 더 길게 내려가야 원래 맞는 강의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최근 건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자, 요 시기가 바로 요런 어떤, 예를 들면은 교육혁명,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혼란인데,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밀란이라고 할게요. 지도자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지도자들이 다 은퇴해가지고, 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이런 때는.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거 할 자격이 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서나 가능한 말이야.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혼란이 오면 도망가거든. 누가, 아무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제 이게 밀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참다가. 그래서 이 2015년에 이 제가 을이라고 했잖아요. 응? 이 을에서 2029년까지가 바로 대혼란인데, 절대 여러분 이거 아니야. 이 이후에 훨씬, 이 이후에 요때 다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은 다 마지막으로 불태워보자, 아직 우리는 배가 고프다,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지, 이거 지금 종말이 절대 아니라고. 그 자꾸 종말론 믿고 인생 포기하시면 니만 손해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러한 정권이 바뀌거나,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기 때, 제가 이제 2030년이 경술이니까 제가 경술일주를 설명할 텐데, 그 경술일주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주가 바뀌고 있어. 이때 대체적 물주가 바뀌어. 왜? 요 다음이 병신이거든. 우리 병신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여기 정류잖아. 이게 뭐냐면은 2016, 17, 18 무술, 또 무술이잖아. 이 무술이라는 글자가 딱 나타나면 기득권 교체, 이거 딱 말하면 돼. 그다음에 기회 이렇게 있고, 이게 경자라는 이 코로나가 있잖아, 그치? 물론 칸이 좀 비좁네. 아무튼 요런 것들이 쫙 오는 건 뭐냐면은, 특히 21년에 신축이라, 미축이 21년 2021년이라고. 제 옛날 강의를 제가 다 막아놨거든요. 막아놨는데 몇 개는 올라온 게 있어요. 다시 복구할까? 해봤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아무튼 이 21년부터 2015년에 어떤 그런 예고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무술년부터 분명해진 거지. 그래서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기가 이제 이민이잖아요, 그치? 저에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기가 막히다, 그치? 축 다음에 이는 돈 문제다, 그치? 그래서 이 시기는 지금 물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요 작은 동호회에도 물주가 있는데, 그죠? 호주머니 터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축적하는 뭐 자산가들이 있겠지. 근데 이제 전 세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상위 몇 퍼센트에 있던 어떤 이런 물주들이, 첫째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증여의 과정이 21년 사이드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 자식 돈 증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축일주가 그런 거예요. 신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축은 뭐냐면 이게 분수령이거든. 분수령. 그래서 이 분수령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요런 어떤 밀란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와, 나는 돈이 없어서 이제 지구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지 말고, 니하고 무슨 상관인데. 사실 더 목이 타는 것은 이 시기 2020년 신축년을 계기로 좀 더 거시적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인생이 너무 즐거워. 우리가 저 먼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난하던 부자던 못생겼던 나쁜 사람이건 거시적인 문제, 예를 들어 우주의 별이라던가 이런 뭐 십천간 십이지라던가 이런 거시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지. 그런데
조금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난리를 치면 내 옆에 있는 것은 해결할 것 같아?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 거시적인 것이 훨씬 정확하다. 쪼잔한 마음으로 내 옆에 사소한 일들의 신경질을 내면 낼수록 내 사소한 일의 전자운동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 때는 머나먼 옛날이라든지 머나먼 문명 혹은 제가 사마리아 공부처럼 거시적으로 보는, 그래서 경술일주 강의 경술일주가 팔자가 좋나 이런 거 들어왔는데 자꾸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물주 얘기하고 밀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지.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안 돼 그냥. 자, 아무튼 요게 2021년에 그러한 어떤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게, 왜냐면 재벌 3세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재벌 4세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술이라고 하는 거는 경술은 항상 그러한 어떤 세대 교체, 권력, 또 사회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화의 이 교체에 갑자기 비책으로 쓰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술일주는 이제 2029년까지 이 목화가 오잖아요. 이때 경술이 어떤 경술일주라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술일주면 훨씬 좋겠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술일주도 기회가 있고, 이 귀하게 쓰이는 운세를 2018년부터 맞이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빠른 사람들은, 조금 느린 사람들은 막 2021년부터 왠지 내가 정신 좀 차리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어떤 요 2021년이라는 이 신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경술의 고향이 신축이야. 고향. 쉽게 표현하자. 그냥 전생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경술이 이 신축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어. 응? 그러면 신축, 이민 이란 나라에서 이 나라의 흐름에 살았다고. 이걸 아주 잘 안다고. 경험이 있어. 한번 해봤던 거야. 그러면 제가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이걸 아주 잘해. 경술이가 이 글자들이 온 해에 신이 나. 잘해.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경술이잖아요. 그럼 이건 2030년이니까 이거 해가. 이 10년이야. 이 10년을 경술이 참 잘 알아. 자,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화폐나 정치나 교육, 법, 모든 사회의 기강이 꽈배기처럼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리더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거나 본전을 뽑았거나 다 피 빨아먹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다시 경술이 요 라인에서 제가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라인의 이 10년 동안은 경술이 잘 한다고 얘기했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요
전에 어떤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거나 어디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향해 단물을 쫙 다 빨아먹고 이제 보이스피싱을 할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튄다고 이제. 응? 튀었잖아. 2021년에 다 튀었잖아. 팔고 영끌에다가 집 다 팔고 뛰었잖아. 그치? 다 튀어가지고 이때는 정말로 여기는 진검승부야.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신흥부자가 나온다는 거야. 신흥부자, 말은 좀 멋있어 보이지만은 진짜 얘가 2030년 이후에도 재벌 1세가 그러니까 재벌 3세가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벌 3세가 이때 다 튀었다고. 그러니까 요때 다 튀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재벌 다시 1세가 될지 모르는 이 어떤 신흥부자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이때가. 이럴 때는 법이나 도덕으로 인간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민일주, 계묘일주, 갑진일주, 을사일주, 병호일주, 정미일주, 무신일주,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법이나 도덕이나 규제로 통치가 안 돼. 왜? 믿을 만한 리더가 없고, 모실 만한 대통령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 만세롤 라인들은 실력자들이거든. 그렇지만 일할 데가 없고 직장이 사라지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나라는 잘 돌아가고 왜? 돈이 많으니까. 상속받은 애들 있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누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 신흥부자가 거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술처럼 비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시기에 왕성하게 활동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스님이 너무 웅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경술일주인데 그냥 마사지사인데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마사지사가 뭐 어때서? 앞으로 최고 비전의 직업이잖아. 병원도 못 가는데 내가 마사지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저는 경술일주인데 꼭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전 자격증이 없는데. 맞지? 무자격이겠지. 자격이 없겠지. 왜? 배울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 잘 알았잖아.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떤 1992년이 신미거든. 전쟁이란 총 들고 쏘는 것만 전쟁이 아니야. 이 머리를 가격하는, 마음을 가격하는, 뇌를 가격하는 것도 전쟁이야. 그쵸? 소리 없는 총성이지. 그래서 이 신미, 이게 이 신미도 분수령이에요. 왜냐면 제 수업에서 기토는 항상 9하우스와 3하우스니까 이게 분수령이라고. 이 토, 진정한 토. 그래서 이 분수령이, 그럼 이거 무슨 분수령이냐? 얘는 신축이라는 것은 어떤 돈, 물주의 바뀜, 돈의 흐름이 확 바뀜, 권력의 바뀜, 이런 약간 굵직한 가장이 바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가장이 되는 뭐 그런 거 있지. 약간 그런, 약간 가계 도산 이런 거거든. 이 신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축일주가 가계 도산이 난다는 게 아니라, 신축이라는 것은 어떤 가계에서 쭉 내려오는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민족 이런 것들이 된다고. 아니면 해외 결혼, 뭐 이런 어떤 외국 혼외 결혼. 약간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이 신미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신미는 무슨 분수령이냐면은 문화의 분수령이야. 말이 좋아서 문화지, 컬처 같은 이런 분수령이라서, 이 신미 92년에 제가 정신적 신미 양요다 이런, 뭐냐면 이때 페미니스트, 러시아 문학, 인문학 이런 거 있잖아. 지대 너야? 뭐 지식, 뭐 그런 거, 지식 도서관, 뭐
뭐 진보, 소르본, 뭐 독일 무슨 유학, 이런 어떤 애들이 물밀듯이 코리아에 들어와가지고 1900 자리를 잡고 지금의 20, 30대 아이들이 그러한 오랑캐 뭐 부르봉 왕가 있잖아, 뭐 메종 프랑세스 뭐지? 난 안 가봐서 하나도 몰라요. 한남동 뭐 있잖아, 무슨 사거리 뭐 연남동 이런 거, 그런 카페에 앉아가지고 프랑스, 온통 프랑스 막 독일 막 빵, 치즈 막 이런 것들을 들고 오거나, 아니면 페미니스트 뭐 진보 어쩌고 뭐 소규모 공동체가 어떻고 막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분수령해서 이 완전히 해외 이 문화 찬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들과 럭셔리한 호텔과 딱 누르면 물이 콸콸 나오는 기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서양의 것들이 들어와서 2021년까지 20년간 다 해먹고 21년에 튀었다고. 그래서 이민내란인 거야. 이민내란. 자, 그렇기 때문에 다 튀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인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지식인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미에게 양육되고 어리석은 것을 사육당한 마마보이들이라든지 마마걸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죠. 그런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철부지들이 다 두들겨 맞는 시기라 이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 문학 철학, 제가 항상 이런 말 하거든. 저도 전공을 했지만 문사철 오랑캐들, 이 문사철, 뭐 소르본, 무슨 철학자 이름 대쌓고 하는 거 있지. 저도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뭐 쪽팔려. 그러면서 쪽팔려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아무튼 이 문사철 오랑캐 때문에 소중한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뭐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고 해서 돈 다 들고 다 튀고, 다 튀어서 도망갔어. 다 팔아넘기고 갔어. 그래서 여기 영끌 애들이 우울득득식을 우울득식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요럴 때 이런 게 탄생하는 거야. 누구다? 경술이다 이거야. 그 다음 신해라 이거야. 경술 신해라는 기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힘이 나. 응?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신해 일주까지 다음 시간에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겠지만, 경술 신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술 신해의 부작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린 특히 경술, 이 경술 같은 경우는 병화를 만나면 좋기 때문에, 얘는 병화를 만나면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사철 오랑캐가 병신합수의 시절이었다고 이때가. 그러니까 경술은 이 병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근데 신해는 병이 안 돼. 그리고 신해는 좀 다르게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경술일주예요. 그래서 경술일주, 자기가 경술이라는 기둥을 가졌거나 띄거나 뭐 경술일주도 마찬가지고 경술일주 분이 지금 현재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든지 잘 사는 생활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10년 열심히 사시면 뭐가 보장된다? 가장 좋은 거? 나라를 구한다? 나라 구한 경술일주 봤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도 경술일주도 요때 튀라고. 10년 열심히 하시고 튀어. 외국에 가시든지 뭐
이거 하라니까.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착각하지 마. 요런 시기를 잘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때 오히려 경제는 발전할 것이고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 많을 것이고 그러나 악적인 일들 너무나 불편부당한 일들 신문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뉴스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정신 잃고 들어 누워있는 사람들만 손해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만 손해야 이럴 때는. 응? 그러나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이 신흥 세력이 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거 하래서 제가 국회의원 나가 누가 경술이 누가 국회의원 나갑니까? 그런 게 아니고 경술일주일 누가 어떤 조직을 이끌어 관심 없어. 일도 열심히 이때 경술일주일 때 죽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싹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과신화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프랑스어로 막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뭐 이렇게 이 문사철 오랑캐 짓이나 하고 있고 이런 그럴 때 딱 경술이 들어가가지고 닭 치고 죽 치고 앉아가지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어도 돼. 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싹싹 긁어가지고 2030년에 튀라고. 그래서 노후 준비하라고. 노후 준비. 자, 그런데 약간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있어요. 자, 이 경술이라는 거는 왜 경술일주들이 오락가락 하느냐면은 자기가 목화인지 금수인지 몰라서 그래. 자, 목화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냥 10대 20대 같은 거야. 그러면 10대 20대 중에서도 목화는 뭐냐면은 그래도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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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긍정적인 애들, 안 그런 목화도 있지만 아무튼 그나마 그래도 좀 뭔가 한번 해보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이런 세상,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런 표현이 낫겠네요. 초심자의 세상이거든. 목화는 초보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초심자, 초보자의 세상을 우리가 목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직 덜 완성된 어떤 미성숙한 이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런 타입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요런 타입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뭐 진짜 착실하게 있지, 자격증 따고 뭐 이렇게 뭐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고, 그지? 그냥 그렇게 매뉴얼 스탠다드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뭐 대체적으로 막 50대 60대 이런 거겠지. 굉장히 좀 이렇게 노련하다. 그래서 초심자가 아니라 노련미지. 그럼 노련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전문가고, 이게 흔히 말해서 아싸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인싸가 되고자 하는 거거든. 목화는 이제 인싸가 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경술은 자기가 인싸인지 아싸인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경은 수로 가고 이 술은 화로 가기 때문이야. 전형적인 화수미제야, 경술은. 임오 이런 게 화수미제가 아니야. 이러한 오행의 흐름 속에서 이 술은 오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이 경은 자꾸만 이게 사유축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축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 집구석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야. 작년에 신축년이었잖아, 분수령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경은 이 술에서 자꾸 내가 오로 가는 느낌을 받아. 그럼 이건 너무 되돌아가는 건 누구나 싫잖아요. 이 오라는 거는 회사 생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내가 우왕좌왕 하면서
특히 여기 이제 이런 경술이 자리를 잘 못 잡아. 그래서 경술은 항상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시면 좋으냐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항상 인생을 내가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좋아. 내가 노후까지 일하란 말이야.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 내가 노후에는 하와이 가서 이렇게 놀 거니까 젊은 시절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사람만 죽이지 말고 사람을 살인만 하지 않고 무슨 짓이든지 해야 해서 가계부 쓰면서 돈을 버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인생을 설계할 때. 응?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데 이때까지 2015년에서 2021년 이때까지가 뭐냐면은 2021, 2022, 2023 이렇게 이 금수로 흐르잖아. 전체적 분위기가. 그래서 이 경술일주가 놀았단 말이야. 이게 별로 의도한 것도 없이 그냥 이 시기를 그냥 쑥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항상 열심히는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가 온다? 이게 오는 거야. 이게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진짜 한번 이건 뭐냐면은 경이 오술을 본다. 경이 이 오술이라는 거는요. 지지가 오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묘술이다 이렇게 해도 돼. 아무튼 이 경술은 이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자꾸 내가 노련하니까 나는 전문가가 되고 누구에게 무릎 꿇기는 싫으니까 내가 아웃사로 이렇게 좀 잠깐 놀자판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주부로 산다든지 굉장히 많아. 주부. 이게 뭔가 집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바느질을 자꾸 해. 경술이. 이렇게 장군 어떤 신흥 세력인 과격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밀란의 앞장서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굉장히 좀 밀란에 오히려 막 분출하는 이런 사람이거든. 자기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 이런 금수를 자꾸 보면 뭐하냐면 자꾸 집에서 바느질을 해. 남자애들도 경술이지만 바느질하고 그래. 십자수 뜨고 기가 막히지. 어떤 분이 제가 그 포스텔러에 올린 보고 기겁을 해서 그 포스텔러 그 첫 장에 보면은 제가 뭐 그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뭐 바느질하는 뭐 궁예 재단사 출신 하인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써서 사람들이 좀 놀라더라고. 무슨 얘기야? 근데 이 경이 신축을 딱 보잖아. 이 분수령을 딱 보잖아.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말타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말타기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말타기를 뭐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논리를 빼고 설명하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그냥 지금보다 논리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만약에 논리를 안 쓰고 얘기하면 그냥 말타기란 무엇이냐 경술에게 말을 타라고 사람만 죽이지 마. 사람은 죽이면 안 되지. 그치? 사람만 안 죽이면 돼. 나머지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도망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도망칠 거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조언을 잘 들으신다면 도망 안 쳐도 되고 더 성공할 수 있지. 그래서 똑같은 사주팔자, 똑같은 일주라도 다 다른 거야. 결국 기본적으로 부자의 기준이 금액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부자는 뭐 몇억 몇십억이 아니야. 부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부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부자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경술. 자, 어떤 그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부자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은 제가 사람만 죽이지 말고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경술일주 중에서 그래도 난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다면 좋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저 사람의 지갑에서 내가 돈을 끄집어낼 건데 그 사람 앞에서 예를 들어서 경술일주가 이렇게 힙합보이라고 칩시다. 많거든. 이렇게 또 젊었을 땐 항상 그런 걸 해. 경술일주든 항상 그런 이렇게 놀아 또. 그래서 아무튼 경술일주 이제 힙합보이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제 그 앞에 관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힙합을 하면은 돈을 줄 거 아니야 나한테, 그치?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제가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선행과 반대말은 장기자랑이야. 장기자랑을 하면 절대 상대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보고 있는 관객이 마치 위대한 관중이 된 듯한 느낌을 줘야 돼. 관중이 나를 봤었을 때 참 잘하네, 야, 내가 봤었을 때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관객이 우수한 관객으로 만들어줘야 돼. 야, 사마리아 유튜브를 내가 이해하다니, 야, 내가 이 사마리아 영상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고 보면은 너무 어렵다고 하고 채널 돌리지만은, 야, 나 정도 돼야 사마리아 강의를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전 경술일주는 아닙니다. 술은 술이지만. 자, 이렇게 하시는데 경술일주가 이제 이 10년을 준비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자, 일단 남경술 이렇게 쓸게요. 우리 남자 경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팔자가요, 이 10년을 사시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있지. 술이라는 편인을 깔고 있다는 자체가 고도의 힘든 길을 가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그래서 고도의 작전이 필요한, 혹은 고도의 희생이 필요한, 약간 쉬운 길은 아니야.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특히 이 경술 남자는 인생에서 부양을 해야 돼. 만약에 경술일주가 고아야, 고아면 경술일주가 개를 키우잖아. 그 개가 아파. 그러니 자신의 팔자가 어떤 것인지 알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럼 저 개 안 키울래요. 그러면 네가 아파. 선생님, 저 그럼 아프면 어떡해? 저 그럼 물도 안 마시고 가만히 있을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운명에 부양이 있다 함은, 당신이 100 정도 벌면 한 80은 나간단 말이야. 나간다고. 그거를 이미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면 220을 벌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부양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거를 또 우리가 승화를 시키면은 기부를 해야 돼. 항상 아예 애초에 가계부를 쓸 때 이런 마음으로 쓰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세금을 내야 할 일이 많고 또 세금 조사도 많이 받고, 그래서 경술일주 중에 부유하신 분을 많이 봤지만 그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뜯기기 싫으니까 항상 문화 산업을 해요. 내가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음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괜히 후원을 한단 말이야.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걸 우리가 흔한 말로 액땜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이러한 자세. 그래서
어머니 모시는데 도망갈까요? 이러지 말고 아하, 내가 모실 어머니가 있다는 자체가 난 신흥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그게 내 팔자를 이러한 저의 스토리텔링이 어떤 이런 상담하시는 분의 기본적 스토리텔링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은 저한테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요런 거 엄청 잘해. 응? 너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너의 가장 소중한 직업이고 너에게 주어진 힘겨운 면이 당신의 직업을 예고한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이게 편인인데 술토 편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 축과 미를 편인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수평선인 술과 진이라는 그 편인을 가졌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이렇게 수평적인 술이라는 편인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10년 동안 앞으로 잘 되실 건데요. 그랬을 때 항상 아하, 나 대신 희생한 그녀가, 와이프가, 어머니가, 내 딸이 희생했구나 라고 해서 이 희생한 사람에게 항상 죽을 때까지 봉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부양이야. 그래서 결국 100만 원 벌면 80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경술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명예, 보람, 이렇게 어지러운 이런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라는 자긍심, 이걸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걸로 자긍심을 가져야지. 액수로 자긍심을 가지면 천한 남자 경술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돈은 개같이 벌어, 아까 얘기했죠? 정승같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리고 아까 제가 21년 그 신축 얘기했고 1992년 신미였죠. 그죠? 여기서 제가 신미가 뭐냐면 문사철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멀쩡한 애 자꾸 예술시키고 자꾸 연예인시키고 멀쩡한 애 자꾸 문학병 들게 만들어서 어머니하고 불화 일으키고 그놈의 나는 나야, 뭐 내 재능을 뭐 내 재능대로 살고 싶어요, 워라벨? 이런 어떤 이 신미 양요가 그런 문화 습격이야. 문화 오랑캐. 그래서 요때가 남혐이야. 페미니스트 보헤미 아니라 남혐이라고. 자, 앞으로 20년은요 여혐이야. 여성분들, 제가 경술 일주 여성분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경술남은 돈을 개같이 버세요. 어딜 따지고 있어. 그러나 이제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정신 못 차려가지고 절대 험한 일 못 하거든. 그래도 경술은 그래도 어떤 좀 싸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경술은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하시고 그 돈을 항상 그 원칙을 이 앞으로 여혐이잖아. 여혐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경술남만큼은 자기 주변에 그 어떤 여자에게 잘하세요. 극진히. 그래서 그리고 이 여자와 사귈 때 반드시 예를 들면은 사치하고 이렇게 막 예쁘고 그런 여자 절대 안 되고 참 열심히 사는, 그리고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착한 여성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 당신이 부양의 팔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리스크는 절대 떼는 게 아니고 가져가는 거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책임을 다할 때 반드시 행복한 노후 생활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한 사치스럽고 예쁘고 그 성형하고 막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이제 끝이야. 인플루언서 끝이야고, 이제 신축년으로 인플루언서 끝이야. 저한테 상담 오시는
많은 여자분들 인플루언서들 많아. 예, 약간 제가 그런 여성들에게 조금 믿음을 줬나 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술인데 여성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여경술. 이게 또 뭐냐면은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이 여성도 부양이 있거든. 그런데 이 시기가 왔어. 이 시기가 왔기 때문에 물론 경술 여성분들이 다 이혼하라는 건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내 배우자가 좀 아니다 싶으시면은 이혼하세요. 그리고 여성이 꼭 미모와 사랑받고 남편 월급 받는 이건 걸 기대했다가는 이 여혐 시대에 이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뭐 아니면은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싶으시면은 이렇게 할 걸. 훨씬 편하네. 요렇게 그렇게 뭐지? 이혼하세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아요. 약간 이제 편인이니까 훨씬 더 여자의 경술은 이게 뭐냐면 대인관계거든. 진술은 주로 내 곁에 있는 관계 때문에 그 관계에게 빚을 지기도 하고, 진술은 빚을 지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 내 옆에 있는 수평적 관계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어. 근데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내치는 순간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남자인 경우는. 근데 이제 여자인 경우는 이런 어떤 여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힘들면 남자 곁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무조건 있잖아요, 기술 강사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걸 갖고 있더라도 뭔가 가르치는 수강생, 혹은 그런 거 있지, 이렇게 그 암웨이 같은 거, 뭔가 아니면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기술직을 가져서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약간 이 목화의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구할 수 있는 게 북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술 여자분들은 자꾸 소르본 이런 거 속지 말고, 뭐 프랑스 막 이런 거 속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장려하는 산업의 뭔지를 서울시청에 가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코스를 조금 밟아서 내가 북한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고, 내 고향 러시아 내가 우크라이나도 가고, 내가 말 타고 가리라, 이렇게 좀 경술이 항상 이렇게 제가 거시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이 남편이 어쩌고 니 여자가 어떻고 우리 엄마가 자꾸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좀 거시고, 나는 러시아 시베리아를 말을 탈 거야. 막 이런 생각 엄청 행복하지 않아? 참, 나 이해가 안 가네. 왜 자꾸 경술을 주분들은 옆을 쑤셔, 그쵸? 이렇게 내가 우리나라의 살사 문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탱고 문화를 내가 한번,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 여자분들은. 이런 거 기술 강사. 근데 약간 좀 어떤 강사냐면 좀 위험 있는, 그 다음에 실버, 요양, 사회복지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런 일들을 하시면 돼요. 다 얘기했네. 그래서 이제 경술 여성분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3번 뭐 돈도 잘 벌겠지. 이게 무조건 노후야, 노후. 그런데 이제 특히 남자하고 좀 다른 점은, 남자는 뭐가 다르냐면, 남자는 여자를 끝까지 지키라고 했잖아. 끝까지 그 여자가 정말 이상하지 않는 아예 차라리 애초에 결혼을 사치스러운 여자 하면 안 되고, 이 술토는 있잖아. 절대 술토를 가진 남자들은 반드시 허영이 있는 여자들이 온단 말이야. 아니면은 마통녀나. 응? 그러니까 근데 여자 경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자잖아. 그래서 이 남성들이 얼마나 괴물이고 우리 여성을 시시각각 칼로 찔러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란 말이야.
어저께 일어난 그런 모든 사건들을 남이 그렇겠지. 매일 그러고 있다니까. 매일 제가 을류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경술 여자분들은 내가 죽기 살기로 기술을 해서 제가 뭐 나라에 애국하라고 했습니까? 당신 노후를 즐기라고. 응? 내가 노후의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돈 엄청 모아가지고 내가 요양시설에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지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경술일주 여성분들은 항상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용모나 이런 것들을 좀 남성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아무튼 이 경술일주를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편인이었고, 그리고 뭐 이론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술토에 이렇게 신정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무토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다고, 이 삼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술토는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이 운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나 이 경술일주가 위에 신이나 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오늘 한 이 얘기가 훨씬 잘 맞을 것이다. 뭐 빼박 경술일주가 뭐 신연생이라든지 뭐 시에 뭐 신이 있다든지 신과 정이나 무토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오늘 이 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경술일주를 얘기할 때 단순히 뭐 무슨 편인이 어떻고 뭐 어머니하고 어떻고 뭐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굉장히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 거시적인 흐름을 보여줬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경술일주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24시간의 힘든 걸로 인해서 징징대지 마시고 내 에너지가 바느질을 할 때는 상당히 좋지 않다가 이제 말타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실버 산업 공부나 하고 있으란 말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이 분야가 전문직이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술일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